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쌤 박세경 선생입니다. 여러분들과 드디어 첫 번째 강의로 만나게 되었고요. 이거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압축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 OT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고 와서 그 다음 이런 내용 중요했구나 라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엔 서술형 특강 문제가 있고요. 그 뒤에 시험 대비 문제집부터 시작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서술형 특강으로 마무리하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OT에 다 설명했죠? 같이 먼저 첫 번째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소단원 제목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 꽃이라고 한 시를 읽으면서 시어나 식구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어나 식구 속에 시인이 화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심미적인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선 볼까요? 독자의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여서 24페이지에 담겨 있네요. 문학작품 읽기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심미적 체험을 하게 될 거래. 이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건 아름답다, 추하다, 비장하다, 조화롭다, 우스꽝스럽다 라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는 체험이 바로 심미적 체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추한 거에 대한 것도 심미적 체험이라고 할까? 추하고 부정적인 걸 보면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심미적 체험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책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하여서 독자는 작가의 심미적인 가치와 인식을 읽어내는 심미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정리된 내용을 확인해 볼까? 갈래는 현대시고 정서를 표현하는 서정시고요. 제재는 꽃입니다. 주제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중요한 부분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이 이 시의 주제예요 라고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절한 어조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뭐하고 싶다, 뭐뭐해 다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잘 전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 바로 시어의 상징성이잖아. 의미 있는 존재를 뜻하도록 꽃이란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미적 체험을 하려고 하면 시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하잖아. 해서 시어와 식구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와 나의 관계, 이때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 연에 나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와 나의 관계 어떻게 되죠? 그는 나에게로와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도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이다.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설명할 때요.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을 걷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갔을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내가 이름을 부르며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은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와 나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꽃과 같은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냥 무작정 이름을 부르는 행위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지 이름을 부르는 게 앞에 이야기한 사면에 빛깔과 향기에 맞지 않는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건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건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면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건 나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요소는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기를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로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된다. 이런 설명하려고 하는 시는 아니에요. 자, 자연에 서로에게 잊히지 않는 눈짓이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여서 꽃이나 무엇, 눈짓이라고 한 시어를 통하여서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구나. 내가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반드시 생각해 주시고요. 그 지점이 이제부터 다시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우선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무의미한 존재에게 이름을 부른 행위를 통하여 의미 있는 존재를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너무나 중요하게 이름 부르는 행위가 뜻하는 것은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요. 식구의 의미, 시어의 의미 챙겨둡시다. 또 중요한 시어 있어요. 바로 몸짓이라고 하는 시어 나와 있는데요. 의미 없는 존재, 무의미한 존재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고, 빛깔과 향기라고 하는 건 이 존재의 본질, 본래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냥 개똥아 이렇게 부른다고 의미 있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알맞는 이름, 나를 잘 파악하여서 나의 이름을 붙여주고 불러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의미 있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의 본질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게 되었을 때 꽃이나 무엇, 눈짓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가요, 시상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나와 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도라고 범위를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는 독자들도 나도 이렇게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의미 있는 관계를 함께 맺어나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화자의 소망이에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소망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의미하는 건 의미 있는 존재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어라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 계속 반복되고 있네?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활동 보는 과정에서 어린 왕자의 그 글이 짧게 실려 있었잖아요. 바로 길들이다가 무슨 뜻이야? 라고 어린 왕자가 묻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 여우가 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길들이기 전에는 너는 수많은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아이지. 너에게 있어서 나도 수많은 여우와 다를 바가 없겠지. 하지만 길들이게 되면 우린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거야. 우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 왕자에서 이야기하는 길들이다가 결국은 이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름을 부르는 행위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꽃이 되고 어린 왕자에서 길들이게 되면 길들여지고 이런 관계는 서로 의미 있는 존재, 필요한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시를 읽었었던 내용을 떠올려 보니까 중요 포인트 잘 짚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된 핵심 워드를 채우면서 빈칸 한번 채우는 24페이지 아래쪽 1번부터 7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문항은 다 풀고 나서 같이 맞춰줘야 돼요. 자, 1번 봅시다.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아름답다, 추하다, 비장하다, 조화롭다, 우스꽝스럽다 등과 같이 느끼거나 생각하는 걸 독자의 심미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자, 심미적 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해볼게요. 독자가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얻은 느낌이나 생각 관련이 있겠지. 이 인물이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건 너무 나빠. 이 인물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거 굉장히 가치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체험이 바로 심미적 체험이 됩니다. 동그라미 찾으시면 되겠고요. 문학작품의 표현에 대한 느낌, 생각은 심미적 체험이 아니라고? 아니요. 우리 표현해봤는데 이런 표현 너무나 아름답네? 이 시어는 이런 걸 나타내려고 뭐 비유가 쓰였어, 상징이 쓰였어 이런 걸 통해서도 아름다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통하여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꽃은요, 진정한 이 관계 맺기, 그치?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진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화자의 소망 나타나고 있더라. 주제의식 꼭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주제를 가지고 문제가 잘 출제가 되더라고. 주제, 시어, 식구의 의미. 이거 되게 잘 출제가 되는 범위예요. 같이 볼까? 4번에 꽃에서 꽃이 의미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더라.
꽃에서 나와 그의 관계에는 무엇을 통하여 변하게 되었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다가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 꽃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름 부르기를 통해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꽃에서 나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질 뭐라고?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7번에 다음은 꽃에 쓰인 시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시어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꽃과 대조되는 식구 뭐가 있었지? 하나의 몸짓. 근데 여러분들 원래 지금 시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몸짓만 쓰는 게 맞을 거예요. 하나의 몸짓이 되면 식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답안도 하나의 몸짓으로 되어 있으니 이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꽃의 의미와 동일한 건 무엇이 되고 싶다 부분 있었고요. 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다 종합 정리하여서 소단원 기출 예상 문제들 풀어볼까요? 자, 이 지문 우리가 이미 한번 훑고 왔으니까 빠르게 보자면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 뭐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대상을 인식하는 것, 진정한 관계를 맺는 과정이더라. 그런데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의 몸짓이라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겠죠.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된대요. 유의미,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겠죠.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 불러달래요. 그냥 아무 이름이나 마구 부르지 말고 바로 내 본질에 맞는 이름, 나를 잘 파악한 다음에 같이 관계를 맺자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 우리들은 모두라고 해서 내가 말했었던 것처럼 나라고 한 사람에서 우리로 확대가 되고 있네요 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무엇이 되고 싶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한 소망이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반복을 통하여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볼까요? 1번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걸 묻고 있네요. 1번입니다. 대조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의 어떤 거? 꽃과 하나의 몸짓 서로 대조가 되고 있네요. 2번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전달한다. 맞잖아요. 꽃이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었잖아요. 3번에 의미를 점층적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라 확대시키고 있었더라.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앞에 말했었던 나에서 우리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설명도 가능하냐면 그냥 의미 있는 존재를 맨 처음에 꽃이라고 표현하였다가 무엇이 되고 싶다 또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의미를 계속 변화해 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축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의 확대를 학교에 설명해 주셨다면 나에서 우리로 넓혀지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 해주셨을 것 같고요. 이 시어의 의미가 내용이 전개될 땐 앞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나 식구가 변화해 가면서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에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화제의 간절한 어조 어떻게 나타나고 있지?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5번에 되고 싶다라는 표현의 활용을 통하여 화제의 바람 잘 드러나고 있는 거 맞잖아. 따라서 답은 3번 찾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시에 드러난 화자의 소망 잘 나타낸 걸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포인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주제의식이기 때문에 많이 문제로 출제될 겁니다. 아무리 바람직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의 내용과 어긋나면 그건 답이 될 수 없어요. 1번에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 잘하고 싶다? 나 지금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 나누고 싶어. 이런 이야기 아니야. 2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고 싶어 라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진정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3번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요. 3번 찾으시면 되겠고요. 4번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 시적 화자가 꽃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주시킬 수 있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때 꽃이라는 존재는 아름다운 존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5번에 언젠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다? 아니에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는 게 이 시의 주제였습니다. 3번 볼까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 의미가 통하는 시어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의미를 부여할 때 활용한 소재였죠. 하나의 몸짓이 의미하는 것은 무의미한 존재. 디귿의 꽃이 유의미한 의미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였고요. 빛깔과 향기는 바로 본질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눈짓은 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디귿과 미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이 시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갖는 의미를 한 문장으로 써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 어떤 거예요? 대상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 이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야 라고 만드는 것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앞에 말한 시어 식구의 의미 반드시 문제로 출제될 겁니다. 5번입니다. 이 시를 읽은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고 1번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에게 추천해주기 좋은 시 같아. 나는 너에게 의미 있는 친구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을 테니까. 2번에 아름다운 표현 참 많네. 이거 뭐예요? 계속 심미적 체험과 관련된 내용이 선택지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란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 있는 관계가 맺어진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시였기 때문에요. 나에게도 꽃과 같은 친구가 있어. 오래도록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자라고 생각했거든. 같이 약속했거든. 이라고 하여서 서로 의미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 맞으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에 무엇이 되고 싶다, 눈짓이 되고 싶다에서는 화자의 비장한 다짐? 비장하다라고 볼 수 없고 비장하다는 건 슬픔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4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에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름을 붙여준 길고양이가 특별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떠올랐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내가 겪었었던 경험을 떠올리기도 하고 내가 읽었었던 다른 책을 떠올려보는 배경 지식을 환기해 보기도 하면서 시의 내용을 내 안으로 집어넣으며 다양한 심리적 체험을 할 수 있더라. 결국은 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해? 라는 걸 생각하는 것 모두 심리적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이에요. 이 시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걸 묻고 있고요. 여우가 말했다. 넌 나에게 아직 수없이 많은 다른 어린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네가 별로 필요하지 않대. 나 역시 너가 필요하지 않아. 길들이기 이전에는.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하게 될 거야.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문제 별표 딸려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출제될 만한 문제고 동일한 형태로 완전 똑같이 출제될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 문제 출제될 겁니다. 1번 볼까? 이 시와 보기에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전과 후의 변화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길들이다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는 이름을 불러준 행위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2번. 이 시의 꽃은 보기의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와 의미가 유사해요. 바로 의미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에 이 시의 이름 부르기와 보기의 길들이기는 서로 유사한 의미를 지닌 행위. 그래서 이름을 부르기 전, 길들이기 전에는 의미 없는 존재였다가 이름을 부르거나 길들이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였죠.
4번에 이 시의 나의 이 빛깔과 향기는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의미가 통하나요? 아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수많은 여우들과 의미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이 시의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은 그는 다른 어린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아이, 무의미한 존재를 의미할 겁니다. 따라서 5번은 적절한 설명이 되겠네요.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보기를 가지고 어린 왕자와 비교하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있지만 시어와 식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문제였구나라고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도 강조했지만 시어 식구 중요하고요. 심리적 체험이라고 하는 건 시의 형식적인 특성, 표현상의 특성 혹은 내용적인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나가는 다양한 체험과 경험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인식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구나라고 정리해 보시면 충분할 것 같네요. 배운 내용 되짚어보다가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